조금 전에 내가 KU 키스터 융합대학원이라는 이름 갖고서 좀 재미난 에피소드를 말씀드렸는데, 사람들이 참 혼란스러워하죠. 융합이다.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는데, 민주양은 그걸 어떻게, 융합이라는 걸 어떻게 이해하고서 우리 대학원에 왔어요? 재밌게 얘기해 보세요. 사실은 저도 아까 대학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융합이 이제 KU와 키스트가 융합하여 처음 이름은 그렇게 듣고 이해를 했었었는데, 이제 자세히 대학원 설명도 보고 하니까 이제 융합이 이제 요즘 사회에 굉장히 떠오르는 트렌드고 키워드로서 이제 과학이 한 분야만이 아닌 다른 분야와 같이 협력을 하여 새로운 분야를 만들고 새롭게 우리 이 사회의 기술을, 과학 기술들을 발전시키는데 그런 융합이 굉장히 중요하게 이렇게 이제 사회에서 이제 융합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 ITNS와 바이오메드 전공 두 개를 보고, 저는 물론 생물적 배경이 있지만 IT도 이제 굉장히 우리 사회에서 각광받고 있는 분야이기도 해서 그 두 개를 융합하여 이제 공부를 하면은 더 저 또한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고 과학 기술에 더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각광을 받으니까 그쪽으로 가고 싶었구나. 어디 하준 그는 어떻게 해서, 그리고 이제 교수님들 돌아가면서 얘기하지. 처음에는 융합이란 걸 들었을 때 그냥 TV나 그런 데에서 융합하길래 중요하구나 막연하게 생각을 했는데, 한 2주 정도 2주 넘게 수업을 듣다 보니까 이렇게 좀 직접적으로 융합이라는 게 다가오는 걸 느끼는 게, 예를 들면 저는 공대 베이스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친구들 같이 동기들 수업을 듣다가 사귀다 보면은 융합이라는 게 이제 제 머리뿐만 아니라 융합을 하려면 다른 학문을 배워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 머리는 하나니까 저는 이제까지 알아온 지식이 있는데, 거기에 물론 제가 더 똑똑해서 더 많은 걸 넣으면 좋지만, 친구를 사귀고 그 똑같은 눈높이에서 동기들이랑 융합에 대해서 그쪽은 어떤 걸 배우고 어떤 연구를 하고 그런 얘기를 하고 서로 교감을 하고 그런 게 이제 제 머리는 하나지만 머리가 또 하나 생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그거 재밌는 설명이네. 그래서 그래. 융합이 친구를 사귀는 것 같구나라는 생각을 얼마 전에 했었어요. 그건 소셜 커뮤니케이션하고도 또 연관이 되고. 신 교수님은 어떤 관점에서 지금 접근을 하고 계세요? 우선 제가 연구하고 있는 분야를 예를 들어서 그 융합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약 탐색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 신약 탐색 연구에는 약학, 의학뿐만 아니라 화학, 생물, 기계공학, 전자공학 총체적으로 그 학문의 틀 칸막이 없이 함께 어울려서 일을 해야지만 성공할 수 있는 이제 종합 예술 학문에 가깝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그 융합 과학기술 대학원 역시 학제 간의 어떤 틀을 깨고 어떤 구분 없이 사실은 완전히 열린 상태에서 같이 공부하고 연구해야 할 필요가 반드시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원장님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사회가 이제 계속 복잡이 다단해지고 하는데, 하나의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휴대폰이라고 하면 이게 이제 IT 기술, 뭐 전자공학 여러 어떤 공학적인 기술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람의 감성이 이제 접목이 돼야지만 큰 성공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 예들을 우리가 봐왔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과학 기술 예를 들어서 기초 과학이라고 하면 생물, 화학 이런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과학과 기술 그러니까 기초 과학하고 공학하고의 융합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뭐 인문, 사회 현재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가 예술의 영역까지 다 포함을 시켜야지만 사실은 어떤 산업적인 성공도 또 올라갈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창조력이 무한대로 커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으신 말씀하셨네. 하 교수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저는 뭐 특별히 융합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한 건 아니고요. 제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융합이라는 것이 필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전공이 화학이었고 화학 중에서도 이제 표면에서 나는 원자나 분자, 한계의 거동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90년도 초에 학위를 받고 한국에 돌아와서 그런 얘기를 하면 도대체 분자가 어떤 방향으로 있고 어떤 모양을 하던 그게 무슨 상관이냐 하는 질문들을 많이 받았었는데 이제 2000년도 들어오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나노라는 얘기를 하면서 나노에서는 기본이 이제 원자나 분자 스케일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자연 현상을 이해하고 또 그것들을 응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시스템이나 이런 유용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기술로 발전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자연과학, 화학이라고 했던 순수 학문에 엔지니어링이라는 그런 공학적인 측면이 들어가야 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또 제가 관심을 가졌던 것은 제 개인적인 경험이 이제 고려대학에 오기 전에 에트리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에트리라는 데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정보통신이나 반도체 쪽에 가장 발전된 연구를 리드하고 있는 데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미 이제 IT하고 NS하고 이제 자연스럽게 컴퓨터가 소형화된다고 생각을 하면 작아지려면 어차피 거기 들어가는 트랜지스터나 다이오드나 뭐 이런 전자 부품들이 작아져야 되고 작아지다 보면 결국은 이제 그 속에서 이런 전자기기에 일어나는 전자들의 이동이 굉장히 작은 공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화학이나 물리체에서 배웠던 퀀텀 미케닉스라는 것이 이제 중요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전혀 별개의 문제가 아니더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융합이나 나노나 이런 것들이 새롭게 뭐 만들어지는 학문이라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산업이 발전하기 앞서 나오는 그런 것이었고 그런 연구를 이제 제대로 하려 보니까 화학만 가지고 안 되고 물리도 해야 되고 수학도 해야 되고 또는 엔지니어링도 해야 되고 재료에 대한 그런 지식도 많이 있어야 되고 그냥 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고 싶은 연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융합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자연 발생적인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엄청난 노력이 아마 있으셨겠죠. 두 분 교수님들 말씀 정말 100% 동감하고도 남습니다. 원래 이제 사람들은 융합 그럴 적에는 그냥 간단히 섞는 거를 생각하는데 최근에 그 인터디스플리너리 학제간 연구라는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새로운 지식이 A라는 학문 영역, B라는 학문 영역의 인터페이스에서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이 이제 출발점이 돼서 이제 융합이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 테크놀로지라는 단어를 여러분 가서 잘 찾아보시면 바로 융합의 그 개념이 테크놀로지에 들어 있습니다. 그 테크닉하고 아트라는 의미를 동시에 갖고 있어요. 손재주니 아름다움이니 이런 것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옛날에는 과학과 기술 그러다가 어느 사이에 과학점 기술, 지금은 과학기술. 그러니까 과학적인 순수한 지식이 기술이라는 단계를 거쳐서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이제 생산을 하거나 기술화 되던 것이 점점점 시간적으로 단축이 돼 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라고 그러냐면 knowledge to the market. 우리가 실험실에서 새로 만든 지식이 바로
마케트까지 연결되거라. 근데 이거를 성공하려면은 여러분이 지금 얘기하신 융합적인 사고방식이나 교육적인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지 않으면 이게 되질 않죠. 그러니까 우리 하 교수님은 저도 화학과 나왔습니다만 화학과 색감은 후배지. 화학과 나오신 분이 지금 화학공학과에서 교수를 하시면서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애트리에서 근무하시면서 IT 나노사이언스에 깊이 관여하시고 이런 거를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시고 학생들까지 가담했습니다만 특히 20세기 후반에 들어서 정말 이 학문 간의 벽이 두터워진 걸 말할 것도 없고 너무 세분화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대학 다닐 적에는 물리화학, 유기화학, 분석화학, 그때 생화학이 막 이제 붐을 일으킬 정도였거든. 근데 이미 화학과에서 지금 나부터 가르쳤던 고분자화학 있지, 표면화학 있지, 소재화학 있지, 전기화학 있지, 뭐 화학 분야가 얼마나 세분화되어 있는지. 그렇게 이제 20세기 후반에 모든 공학 분야도 마찬가지고 과학기술 분야가 아주 세분화되고 그것들 사이에 벽이 지나치게 두터워지니까 꼭 각 분야의 지식과 기술이 세 장에 갇힌 것처럼 돼버렸어. 나 자신도 물리학자들하고 연구 많이 했는데 처음에는 물리학자들하고 말이 통하지 않았어. 옆방에 나오고 대학도 같이 다니는 물리학과 교수가 있는데 말이 안 통해. 지금 생물학에서 쓰는 용어 예를 들어서 물리학과 학생이 이해하겠어? 참 문제야 이게 바로. 소통의 문제가 이게 무너지지 않는 이상은 사회에서 과학기술을 자꾸 지탄할 수밖에 없어. 다 잘 알지 뭐든지 뭐 문제 생겼다 그러면 뭐 누구든지 한마디씩 다 하지. 근데 그걸 전체적으로 풀 수 있는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근데 특히 학생 둘한테 모든 걸 다 알라는 얘기가 아니야. 그러니까 20세기 후반까지는 그 영어로는 vertical depth라고 그러는데 우리말로는 뭐라고 그럴지 깊이 그냥 파고 들어가는 것만 생각을 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얻어놓은 지식이 얼마나 많아. 그거를 효과적으로 다 융합시킬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horizontal 뭐 네트워킹을 한다고 그럴까, 커뮤니케이션을 한다고 그럴까, knowledge 쇼핑을 한다고 그럴까, 컬렉션을 한다고 그럴까, 그럴 줄 아는 인재들이 필요한 거거든. 그러니까 학생들 각자들의 전문 분야를 파괴하려는 얘기는 아니야. 어떤 식으로 파괴하느냐? 벽을 없애서 그 인접 더 먼 분야 사람들하고도 같이 일할 수 있고 어떻게 이 세상의 문제를 혼자 풀어? 그러나 쉽게 같이 풀어나갈 수 있는 그 툴이 바로 학문의 융합이다 이거지.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심태보 교수가 인문학적인 감성 얘기했는데 난 학생들 제발 미술관에도 가고 음악도 듣고 소설책도 많이 보고 내가 준 시에 관한 책도 좀 부지런히 읽고.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우리 브레인이 생물에서 잘 알잖아. 왼쪽 좌뇌 우뇌가 이게 다 다르게 행동을 하는데 그거 둘이 적절히 융합되어 있을 적에 올바른 인간으로서 올바른 행동을 할 창조력도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 이쪽만 특별히 발달하고 이쪽만 특별히 발달하고 그게 아니고 우뇌하고 좌뇌가 그러니까 인문적인 감성하고 그 다음에 과학인으로서의 그 철저한 논리 이게 둘이 다 발전해서 전 인간적인 융합이 만들어져야지 사회에 나가서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학생들은 특히 그런 방향으로 공부를 해주길 바라요. 우리가 다 그걸 코스워크로 할 수는 없잖아.